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모든 면에서 다음에 어떤 하나오션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이제 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저항 라인대를 최근 들어가고 강력하게 뚫어내고자 하는 시도가 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사업이 사실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적도 좀 개선세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갔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정의 어떤 빌미였던 이 체코 두코바니 이 수주와 관련돼 갖고 약간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장기적으로 좀 지연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큰 악재는 아니다. 그 커다란 막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영상을 잘 봐주시고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자, 그래서 향후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건지 그 부분까지 같이 짚어 드릴 테니까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진행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 뭐 오늘 저희 김문수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본사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누가 될지는 물론 다 까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조차도 지금 우클릭을 하고 있고, 우클릭이라는 건 결국에는 원전 쪽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다가 봐도 무방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원전 확대 정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미국이 원자력 발전을 4배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당에 과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중심에는 이제 SMR이 있을 거예요. 소형 모듈 원자로죠. SMR이 굉장히 좀 비용 대비해서 저비용으로 많은 이제 또 소형 원전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 효율도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이제 수요가 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뉴스케이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전부 다 이제 지금 주요 그 원전 기업들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미국의 어떤 원전 기업들과의 이런 협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좀 수주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면들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치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 지금 조선 K조선이 미국에서 이제 닷을 내리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LNG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인해 갖고 굉장히 좀 이 조선 관련주들이 최근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이제 1분기 때는 그렇게 퍼포먼스 좋았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에서 약간 부담감은 있단 말이죠, 지금 구간에서. 그럼 결국에는 그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굉장히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갖고 지금 돈들이 이제 흘러가게 돼요. 다음 넥스트 뭐 K조선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관세 리스크 완화에 돌아온 외국인, 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갖고 샀던 종목들이 대부분 봤을 때, 뭐 SK 하이닉스, 뭐 APR,
뭐 LIG, 넥스원, 현대로템 다 공통점이 뭡니까? 실적이죠. 실적주들만 엄청나게 사재 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였고 현대로템도 이제 방산, LIG, 넥스원 방산, APR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 화장품 미용 기기를 팔고 있는 회사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그죠? SK 하이닉스는 HBM이죠.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따라갖고 MSCI 이 선진 편입 기대감도 지금 있습니다. 투자 에너빌리티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MSC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번에 이제 5월 달은 지났고 이제 8월 달 정도 되면 충분히 이제 편입이 가능하거든요. 시총도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고 좀 편입 안 될 이유가 없겠죠. 편입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대감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 대한 이 수급의 어떤 동향은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간 불확실성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약간 간지러운 부분들이 바로 이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놈들이 뭐가 되게 뭐 이미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을 갖다가 계속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 원전, 그 원전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이 생긴 건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기회를 잘 삼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 체코 요거 지금 원전 계약 뭐 이거 약간 틀어졌다라는 요 소식으로 인해 고 저는 오히려 이거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완전 이제 뭐 단기 악재처럼 보여져서 저는 요때 그냥 샀어요. 이건 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갖고 지금 현재 뭐 그래도 굉장히 좀 수익을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략 30% 정도 수익 중인데 저는 이거 먹으려고 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차트는 조금 이따 보고 요거 계속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좀 장기 지연 우려가 있다. 요런 이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불공정성에 대한 제기를 이번에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과거에 2024년도 8월 달에도 이 지금 웨스팅하우스랑 이 EDF 얘네 전력공사가 불공정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뭐 그 조사 착수하고 뭐 기각 각하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의 신청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먹을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두코바니 이거 그냥 단순히 이거 하나 잡으면 뭐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추가적으로 또 수주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 또 미묘하게도 10월 달에 이 체코 총선이 또 있거든요. 그럼 또 이런 이해관계가 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5월 달인데 10월 달이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어쨌든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이게 좀 지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 체코 두코바니 관련해서는 좀 지연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예요. 최종 최종 계약과 지연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몇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최종 계약 그리고 지연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완전 빠그라지는 거, 엎어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저는 뭐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이제 최종 계약이 될 가능성은 저는 한 30에서 한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건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하여튼 뭐 잘 협의를 해갖고 예를 들어 대통령 우리 6월달 당선되면 대통령 직접 가갖고 뭐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 최종 계약까지 이제 완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요런 정도로 보고 있고 지연되거나 요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지금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요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최종 계약에 대한 유보는 이 EU 차원에서 지역 경제 블록화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 이 하여튼 유럽이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 보조금 규제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요거를 지금 현재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이고, 만약에 한수원의 어떤 불공정 보조금 수령 혐의가 만약에 뭐 좀 있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좀 힘들고,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로서는 좋은 판결이죠. 그리고 이제 체코 법원 같은 경우도 지금 EDF 가처분 신청을 이제 기각한다라든지 뭐 한수원의 어떤 유리한 판결을 내어주게 되면 요거는 또 원전주들에 있어 갖고는 호재입니다. 뭐 그런데 이게 당장 뭐 이렇다 하더라도 이제 갈놈들은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 갈놈들을 그 원전주에서는 두 가지를 꼽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두 번째가 BHI. 어? 저는 이 두 종목이 그냥 찐 원전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전주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면 그냥 BHI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미국에는 그냥 미국 주식은 그냥 배제를 하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 계약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이 지금 있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FSRU 조사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지금 집행위가 계속해서 체코 측에 압력을 가하고, 그 유럽 기업 우대 이 지극끼리만 잘 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우대를 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뭐 체코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체코 이 총선 이 결과에 따라서 사실 정부 입장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 그럼 입찰 자체가 또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또 원전주들에 있어하고 또 악재거든요. 특히나 한전 쪽으로 해갖고. 그럼 결국에는 뭐다? 그럴 때 또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만약에 그런 이슈가 나온다면 그건 또 기회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커다란 이제 성장에 대한 국면에 있어서는 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뭐 그게 빠그라진다 하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습니다. 성장할 만한 옵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 SMR 사업도 그렇고 가스 터빈도 그렇고, 그죠? 굉장히 뭐, 그리고 이제 풍력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오르는 거는 요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거 과거에 이제 올랐던 부분들, 사실 원전으로 오른 건 크게 없습니다. 원전으로 오른 건 크게 없었고, 이 월봉으로 보면 약간 좀 애매하고, 요때 올랐던 게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오른 거예요. 사실 풍력 터빈 해갖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요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유니슨 같은 이런 이 잡주들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풍력 관련주죠. CS 윈드도 그렇고 요때 엄청나게 올랐거든. 막 뭐 500원짜리가 700원 갔어 이때. 요때라는 거예요. 그때 CS 윈드 볼까요? CS 윈도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지만, CS 윈드도 지금 저가 7,000원짜리가 이때 당시 10만 원 가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요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거든. 유니슨도 지금 최근 들어오고 얼마나 많이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원전도 원전이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수주 가이던스 목표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올해 이제 수주 가이던스를 이제 10조 정도 10조 7천억 원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전에서 이제 4조 9천억, 그리고 가스 수소에서 3조 4, 수소도 한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1조 원, 요건 이제 풍력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기타 1조 4천억 원 정도. 요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하여튼 뭐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 기자재들 엄청나게 좀 많이 좀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4년도에는 좀 부진했지만 앞으로 이 수주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결국에는 이제 원전 하나로는 그동안 못 갔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 원전 정책해갖고 가봐야 여기까지밖에 못 갔거든. 근데 여기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붙은 거야. 그리고 민주당 하면 또 신재생 에너지,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게 이런 단어가 붙으니까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자, 월봉 볼게요. 월봉을 봤을 때 지난 2021년도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38,800원, 38,800원? 38,800원, 38,800원이었는데 최근 들어갖고 이 구간을 강력하게 뚫어내고 있죠. 여기서 한번 저항받았던 구간들, 여기서 한번 돌파 시도했는데 한번 밀어내고 갔어요. 개미 털기 들어간 거지. 개미 물량도 엄청 털어내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올리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여러분들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팔지 마세요. 지금 팔면 안 돼. 지금 이제 개미들 물량 맛있다 먹고 지금 가고 있잖아 지금. 그죠? 엄청난 수급이 지금 들어와 주고 있는데 여기서 팔기에는 그만큼 오래 기다려 놓고는 여기서 판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을 생각하고 이제 뭐 조선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초호황 슈퍼 사이클을 이제 막고 있는데 저는 원전 쪽도 앞으로 AI 시대에 맞아갖고 원전도 SMR 이쪽도 초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원전이랑 신재생 에너지. 이게 같이 이제 믹스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월봉상으로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고 지금 최근 들어왔고 여기서 나왔던 매도 물량을 강력하게 거래량을 동반을 했잖아요. 강력하게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물량들 여기서 한번 소화하고 한번 눌렀다가 이 완벽한 개미 털기죠. 그래서 절대 털리지 마시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해서 좀 정권 이제 교체되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추세적으로 봐도 진작에 추세를 넘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된 거고 추세 전환되고 계속해서 여기서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은 뭐 제가 굳이 이거를 갖다가 오히려 지금 더 눌림목에 매수를 했으면 했지 지금 매도를 치는 구간은 적어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일단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자, 요 저점이랑 고점을 이어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어볼게요. 지금 현재 구간 저항을 좀 받을 만은 하죠. 하지만 저는 이 추세를 강력하게 뚫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 추세 기반 피보나치를 적용을 좀 해볼게요. 저점 대비하고 최근 형성했던 고점 대비 또 눌림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추 지금 1대1 구간인 33,500원까지는 무난하게 저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추세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제가 봤을 때는 1.618 구간 1.618 구간까지는 충분히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일단은 근데 여기를 뚫어내고 지지받는 흐름이 먼저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 구간에 있어하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최근 형성했던 고점을 다시 갱신을 해주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홀딩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신 분들은 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사실 이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안에서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노래를 불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노래를 아주 불렀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 찐 탑티어 이미 예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4월 말부터 해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노래를 불렀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난 또 이 글들이 또 있죠. 하여튼 이 텔레그램 오시면 좀 미리부터 이런 종목들을 좀 잡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운영하는 이제 회사 제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에서 SM경제 제가 이제 이름이 상민인데 SM경제연구소 여기 정보방인데
뭐 들어오시면 이 단기 종목들 제가 뭐 하루에 뭐 단기 할 수 있도록 이 종목들도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무료 체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뭐 LK 삼양 이런 친구들 물론 뭐 이게 손절도 할 때가 물론 있지만 그래도 뭐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